오늘은 2024년 7월 22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45분인데요. 충북대 강의를 위해서 청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바이든이 드디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은 해리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하는 그런 모양새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대망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입니다. 근데 미국 대선에서 저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2024년 상반기 때 여러 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1학기 수업이 끝나고 갑자기 무슨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TV 토론을 한다? 그것도 그 수업 들으셨던 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서야 알았는데, 그때 그 충격적인 TV 토론 장면은 참, 결국은 이제 그 TV 토론에서 그 폭망한 것이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에서 퇴진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제가 왜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이제 그 좀 더 바꿔 얘기하자면은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현재 여당이 민주당, 야당이 공화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전통적인 구호, 그 한마디가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돼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입니다.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심리가 팽배했을 때 야당이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상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란 말이 맥히지가 않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탄탄한 미국 경제의 상황, 미국 증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유가 있고 삶의 질이 풍족한 미국 사회에서 뭘 못 살겠으니까 뭘 갈어, 그냥 지금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지, keep going, 이런 분위기가 팽배할 것이다라는 저의 예상이죠. 비근한 예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그야말로 급격하게 올렸는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소비자 물가를 잡는 데는 이론적으로는 약발이 먹힐 수 있겠으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중의 자금을 많이 이제 회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유리한 환경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반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지난 2년간 금리를 2%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이가 2%포인트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게 거꾸로 돼야 정상인 나라인데, 한국은 지금 금리를 건드릴 수가 없지요. 1%대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벌려놓은 이 부동산 PF, 이걸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반해 미국은 금리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를 그렇게 올려도 경제가 너무 멀쩡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가 멀쩡하니까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이 바이든 집권 시기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집권당이 다시 한번 연임에 어렵지 않게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새 트럼프가
총 맞은 다음에 좀 사람이 이상해졌는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이 날리는 멘트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트럼프의 이 거친 언행이 증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지난 한 열흘간 입증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는 이 상황은 증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는 뭐 실제로 증시를 보면 알겠죠. 물론 미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흑인 정치인이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남성도 아니라 흑인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 아무리 미국 경제가 좋아도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해리스에 대해서 별 걱정하지 않는 것. 물론 트럼프의 얘기는 그냥 아무 소리나 막 내뱉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귀담아 들을 수는 없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졌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였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성인데 흑인 여성이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카밀라 해리스가 사실은 뭐 그간 그렇게 뭐 특출난 그런 그 성과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은 또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이든 간에 경제 문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올 때는 야당에게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이, 그리고 주식 투자의 비중이 높은 미국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잠시간의 후보 교체 등으로 인한 소동으로 인해서 정체되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정상화된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11월 미국 대선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뭐 큰 변수가 있다면 또 그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우리나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것만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오니 그냥 게임 구경한다는 셈치고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